네, 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올해 102회부터 104회까지 출제된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분석해드리고 해설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산회계 1급 소개해드리고 시험 현황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2년 102회부터 104회까지 기출문제 분석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104회차 시험 문제를 해설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산회계 1급 소개해드리고 시험 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시험은 이런 시험입니다. 국가공인시험이고요. 아래쪽 먼저 보시면 전산회계 실무자를 위한 시험이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시험 방식은 알고 계시다시피 100점 만점에 30점은 이론시험 15문제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70점은 실무시험인데요.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그런 시험이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하시면 합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범위는 이론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재무회계는 회계원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는 부가세가 출제가 되고요. 실기 부분은 기초정보 등록 수정 가장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일반 전표하고 매출 전표 입력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조금 출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입력 자료 및 재장부 조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최근 10년 접수 인원입니다. 최근 10년 접수 인원 보시면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죠. 2017년에 12만 9천 명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줄었다가 2021년 작년에 또 시험 접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 한한 접수 인원입니다. 전산세무회계 전체를 다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지금은 전산회계 1급만입니다. 2021년에 12만 명까지 접수가 됐고 그리고 2022년 올해는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를 지금 극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래 정상 인원으로 더 많이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합격률입니다. 전산회계 1급은 보통 40% 전후로 합격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40.3%, 2021년 작년이죠. 40.3%로 나왔고 올해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10명 중에 4명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 합격률입니다. 2022년 51.63%도 있고 34.47%도 있고 최근에 38.91%도 있는데 거의 40% 전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시험 보다 보면 간혹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복수 정답이라든지 출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체 정답 같은 게 이루어지면 한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면 또 합격률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이 합격률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한두 문제들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대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2022년 상반기 응시 인원과 합격 비율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 중에 진한색, 파란색이 응시 인원이고요. 연하게 나와 있는 하늘색이 합격률을 말합니다. 응시 인원 보시면 10대부터 50대, 60대 이상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70대 이상도 있습니다만은 60대 이상으로 같이 넣어놨습니다. 의외로 10대가 적죠. 10대보다는 20대가 더 많습니다. 보통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죠. 합격률도 10대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20대는 43%, 30대, 40대, 50대까지 거의 4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외로 3, 4, 50대도 많이 보신다. 그리고 합격률도 꽤 높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연령대가 높을수록 뭔가 열심히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산회 1급 취득하시면 특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전이 있죠. 대학교에서는 학점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각 기업에서는 공기업, 공무원, 일반 사기업 마찬가지 취업에 가산점을 부과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취업 우대를 보시면 전국 15,000개 세무사 사무소의 취업과 연계가 돼 있고 세무사가 관리하는 150만여 기업의 취업이 또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175개 이상의 학교, 관공서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서 홍보 및 정보가 다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 102회부터 104회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에서 재무회계는 총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가장 진한 글씨죠. 회계 기초 이론, 이게 24%,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 외에 유동자산, 부채와 자본, 수익과 비용, 비유동자산까지 골고루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네, 원가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는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보시면 원가의 개념에서 가장 많이 41%가 출제가 됐죠. 기초적인 개념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소별 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개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보시면 개별 원가계산이 8% 가장 적게 출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원가계산은 종합원가계산하고 연계돼서 비교하는 형식으로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요. 거의 골고루 출제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에서 세무회계, 부가가치세가 출제됩니다.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역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납세지와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에서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이 되죠. 34% 출제가 되고요. 부가가치세 개요 22%, 과세요건 11%, 세금 계산서 22%, 면세와 영세율은 11% 이렇게 쭉 출제가 되니까요. 참고로 보시고요. 재무회계 8문제 정도, 원가회계 4문제 정도, 세무회계 3-4문제 이렇게 주로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한두 문제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기초정보에 대한 문제죠. 기초정보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 문항수 2개고요. 계정강화 및 적용 등록 2문제 나오고요.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3개 정도 수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회사 등록이 있고 거래처별 초기일이 있죠. 여기서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문제가 가장 문항수가 크고 배점도 크고 가장 난이도도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문제 1번에서는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이외의 문제에서는 뭐 거래처 등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거저 주는 문제다 또는 기초적인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은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또 건드려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들 하시죠. 그래도 매번 거의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여러 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일반전표입니다. 일반전표 입력은 문항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난이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기타 채권과 채무가 4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통계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투자자산, 재고자산, 제조 원가, 대손해계, 기타 등등 개별적인 항목으로 분류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기타 채권과 채무를 딱히 이게 뭐지? 라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골고루 빈대 없이 골고루 출제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매입 매출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 조금 입력할 사항이 많고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불공 54가 문항 4개나 출제됐고 과세 51은 매입에서의 과세죠. 네모낭이나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 항목들이 많이 출제된 이유가 출제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라든지 상황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항목들 면세 5.3은 한 번 출제됐고 뭐 영세 1기는 한 번 출제됐고 이런 식으로 출제 빈도가 낮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항목들도 있는데 역시 기출문제에 나온 거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골고루 모든 항목에서 출제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오류 수정인데요. 보시면 일반 전표 수정에 4문제가 나왔고 매입 매출 전표 수정에 1문제, 복합 수정은 일반 전표도 수정하고 매입 매출 전표도 수정하고 또는 일반 전표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다든지 매입 매출 전표를 삭제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전표 수정에 4문제나 나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보통 일반 전표 1문제, 매입 매출 전표 1문제라고 나온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수정이 한 번 더 출제가 됐을 뿐 매물출 전표 수정하는 문제가
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보통 한 문제씩 출제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결산 정리하는 문제죠. 보시면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 문항이 네 문항이나 나왔고 가장 부정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현금 가부족, 퇴직급여, 대손충당금, 외환회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발생과 이연은 기말 결산 붕괴하는 그런 문제를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말 결산하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에서 발생주 회계로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문항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도 있고 또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거 잘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부조회 6번으로 나오는 거죠. 장부조회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역시 장부조회하는 문제도 골고루 제 장부들이 골고루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 원장, 세연기한서 합계표 조회하는 문제가 두 문제씩 출제됐고 좀 많이 출제된 편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나머지 뭐 종계자 원장이라든지 계정별 원장, 일개표, 일개표도 거의 잘 출제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하시는, 빠짐없이 골고루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기출대 104회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